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 친구들마다 다른 걸 못 느끼는데 고등학교 문법이 나오면 티가 나는구나. 네, 티가 나요. 확실히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잘 하고. 근데 이게 또 과마다 다르기도 하고. 영어과 전공이잖아요. 네네. 원래 들어갈 때 영어과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저 때는 경쟁률이 그쵸? 현재도 네. 그렇죠. 그 여가 특히 잘 가요. 그쵸.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입결이 제일 높으니까 영어과가 특히 더 잘 갈 것 같긴 네네.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로 가는 비율은 좀 유의미하게 높기는 한 것 같다. 네네. 자, 그러면 공부를 그래도 잘했잖아요. 중학교 때도 잘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훌륭히 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자신만의 공부 습관 혹은 비법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스터디 플래너 쓴 게 진짜? 저에게 가장 큰 도움 됐어요.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뭔가 비법을 바라잖아요. 근데 비법은 없고요. 남들이 알만한 것들을 꾸준히 오래 잘 쓰는 게 비법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네. 어떻게 쓰셨어요? 플래너? 저는 일단 그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쓰긴 했는데 솔직히 1학년 때는 못 지키는 때도 많았고 열심히 좀 안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하고 이거는 둘 다 3학년 때거든요. 이거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게 둘 다 3학년 때 거군요. 네네. 와, 열심히 근데 썼구나. 네. 일단 이거는 수능만 있고 네. 이거는 내신 때 한 거예요. 아, 1학기 내신 거 따로, 수능 거 따로 이렇게 네, 두 개가 1학기, 있는 2학기. 거야?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이게 저는 보통은 근데 막 일주일치를 누가 미리 계획해놓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다음 날 것만 계획을 기본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 날 거 계획을 전날 썼다는 거죠? 전날 그 제가 2시까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1시 50분쯤 이렇게 쓰고 가는 거예요. 그걸 거의 매일 했어요. 저 3학년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하나는 있어야 좋은 대학교로 갑니다. 이거 보시면 옆에 이렇게 빨간 색깔 색연필로 한 거 이렇게 쭉쭉쭉 체크를 해놨네요. 이걸 게임이라 생각하고 다음날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그래서 그럼 이 정도 분량을 전날 다 써놓는 거예요, 거의? 근데 많이 썼다가 못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반 이 정도 중에 세고. 서너 개는 없었어요 원래. 아, 그리고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돼서. 그러면 플래너를 쓴 원칙은 전날 밤에 썼다. 네. 일단.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써서 못 지키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 중에 적당한 양만 네. 써놓고 그날 컨디션을 봐서 그거밖에 못하면 그냥 완료하고 끝내고 더 할 수 있으면 밑에 네. 적어서 그날 추가를 했다. 추가를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플래너에는 다 되어 있는 것만 결과물이 남겠네요. 이렇게 플래너를 썼던 게 자기의 생활을 컨트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더 있긴 한데 네. 어떤 날들은 그 학교에서 공부한 거랑 독서실에서 공부한 거랑 색칠을 다르게 했어요 형광펜을.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공부 비법 네. 이런 거. 근데 그런데 보면 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별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색칠을 하면서 하니까 아 이때 다음 날에는 학교에서 더 많이 이 색으로 칠하자. 네 맞아요. 하루를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할 게 아니라 이거를 뭐 독서실 시간, 학교 시간으로 네. 쪼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에 더 하고 그리고 이거는 수능 대비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왜 다르냐면은 얘는 이렇게 시간도 체크를 했어요. 왜냐면 몇 시간 수능은- 했다고. 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1교시부터 국어 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익숙해져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별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현 씨의 노하우는 플래너를 쓸 때 내신용 플래너와 수능용 플래너를 구분을 해서 그 두 개를 약간 다르게 썼군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풀었어요? 공부하다가 네. 저는 제가 진짜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원래 좋아해서 좋아했구나. 네. 막 이렇게 집중 안 되면은 여기다 낙서로 그림 좀 그리기도 그런 하고. 스타일이었군요. 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근데 공부할 땐 들으면 약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수학할 때는 그래도 좀 되는데 국어나 영어처럼 읽는 거는 집중이 안 돼서 등교할 때, 버스 탈 때랑 그리고 버스에서 잘 때나 그리고 하교할 때 노래 계속 들었어요, 정말. 노래로 주로 풀었구나. 그러면 죄송한데 그 학생들끼리 막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학생 누구를 막 왕따라는 표현보다 학생 누구를 막 괴롭히거나 혹은 일진이 있거나 혹은 학교 폭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정말 이만큼도 없었어요. 아예 없구나. 아예 없었어요. 그냥 성격이 원래 조용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몇 그냥 명 있긴 혼자 한데,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네, 혼자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굳이 괴롭히거나 하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그러면 외고를 가면 이런 건 좋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확실히 1학년 때는 싸우는 친구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2학년 때는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그럴 없어. 시간이 없어. 싸울 시간이 그리고 없어. 철이 들어요, 친구들이 다. 이럴 때가 아니구나. 확실히 그 무리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장점이 있긴 네, 하네요. 있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깜짝 질문인데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많진 않아요? 유학 가는 친구들이 유학 가는 몇 친구들은 명 좀 있긴 있고. 한데, 근데 그럼-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완주해요? 네. 그러면 그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러면 막 일탈 같은 거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어요? 막 엄청 일탈은 안 해봤고 네. 2학년 때, 네.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야자를 했잖아요. 네. 그때 야자실에서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가고 싶고. 근데 공부는 해야 되니까 책 챙겨서 친구랑 카페에서 야자했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엄청 혼났어요. 네, 여러분들 한영외고에 가시면 가장 큰 일탈이 야자 시간에 공부할 책을 들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일 정도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기숙 생활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일반 학교랑 그래도 중학교 때랑 아주 크게 다르진 않았고 애들이 네. 공부 열심히 한 거 빼고는. 네. 그러면 추억 같은 거나 뭐 좋았던 일들이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뭐 기억은 많이 나요. 예를 그러겠죠. 들면은 저희는 체육대회를 1박 2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는 날 수밖에 없고 응. 그리고 그런 거나 뭐 축제 때 뮤지컬 하고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그리워요. 자습 시간의 풍경이 제일 그리워요. 왜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거는 절대 아닌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돌아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절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자습할 때 특히 되게 막 한 5월, 6월쯤 되면은 친구들이 나가서 복도에서 서서 공부를 했어요. 졸리면. 네, 졸리기도 하고 날씨 좋으니까. 밖이 예뻐서. 네, 그 햇살도 있고 막 바람 소리도 들려오고 살랑살랑살랑하고 그리고 외울 게 있으면 중얼중얼거려야 되는데 교실 안에서 하면 좀 민폐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복도에. 근데 그때가 좀 그리워요. 약간 그때 그 풋풋함이고 아이들이 좋은 날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이 기억이 네. 남는다는 거죠. 되게 멋있잖아요. 그게 저에게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걸 이제 서현 씨 얘기 들으니까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쵸. 느낌이에요. 네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한량인데 지금은 대학생 된 지 한 달이 된 한량이지만 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 전에 궁금한 거. 거기 가면 수학이나 과학은 얼마큼 정도 해요? 학교의 수업으로? 그렇게 과하진 않죠. 일주일에 2번, 3번 그냥 일반고 하는 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 수상 소화하고 미리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있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갔던 거네요. 영어는 엄청 했지만. 네, 전 따라가는 것도 바빠서 되게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수학은 당연히 어렵지 않은 과목이 네.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외고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엄청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럼 높잖아요. 과학고 가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나요? 그냥 꾸준히. 그냥 되는 만큼? 네,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열심히 해도 3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페이스 계속 유지해서 최소 3등급은 받자. 내가 여기서 엄청 뛰어나서 아웃스탠딩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포지션을 그냥 지키고 유지는 하자. 유지하자라는 생각을 했군요. 네, 왜냐면은 일단 수학 자체가 되게 그 상위권이 되게 보통 고정돼 있다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견적이 진입 나오죠.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3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나오고 그리고 그래도 되는 게 사실 내신을 합쳐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가 수학 잘해하는 그런 과면은 열심히 해야겠고 그러면 다 잘하는 친구들이겠지만 아니면은 영어나 그런 전문어만 잘해도 그게 훨씬 높아서 기본적으로는 수학으로 승부를 보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자신 있는 과목이 아니라면 그냥 평균이나 내가 원래 있는 포지션만 유지만 하자라는 네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대신에 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아, 그 정도면 그럼 버리면 네. 안 되죠. 그러면 아예 답이 없는 경우가 그쵸. 있을 테니까. 그러면 둘 다 잃을 수도 있으니. 그럼 마지막으로 한영 외고를 꿈꾸거나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한두 마디 해주고 싶으면 이런 거 준비하면 좋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국영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진짜. 내신 기간이 아니더라도 뭐 수능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법을 한다든지 뭐 시 같은 거 읽거나 책을 읽거나 기본적으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7살 때 처음 대치동 국어학원을 다녀서 수능 직전까지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십몇 년인데? 그쵸. 그거에 비하면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 친구들마다 다른 걸 못 느끼는데 고등학교 문법이 나오면 티가 나는구나. 네, 티가 나요. 확실히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잘 하고 정작 고등학교 문법에서 티가 나는데 그 베이스는 중학교 때까지 쌓아온 게 고등학교 네. 때 티가 나니까 국어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야 꾸준히 된다. 해야 그 나중에라도 티가 나요. 그리고 수능 때 발목 잡는다잖아요, 국어가. 다행히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진 않았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영어는 근데 솔직히 외고 다니다 보면 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키니까. 문법은 2번 정도 돌리는 게 좋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 많은 큰 비중은 없었거든요. 시험. 외고 가면 시험도 그렇고 회화나 리딩이나 있지 네, 그냥 수학 이쪽이지 문제, 암기 문제지 네, 문법을 하진 않더라.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그게 있어야 독해 실력이 좋더라고요. 영어를 할 때는 문법을 한번 고려해서 오는 네. 게 좋다. 마지막으로 수학은 정말 수학을 싫어하면 안 된다. 아니 뭐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저 싫어했는데 네. 그래서 전 반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수학을 싫어하지 말자. 아, 왜냐면은 그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형은 열심히만 하면은 수능 때 1등급 나오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면 좋겠어요. 1등급 나왔어요. 네. 네, 이상 수학은 싫어했지만 그래도 1등급은 나온 학생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싫어했다고 해서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정도이구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학부모님이시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마디,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울 때, 교육할 때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류말 20살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자녀가 공부에 의욕이 없다. 그리고 그러면 솔직히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좋고 왜냐면은 제가 진짜 느낀 건데 자기 주도 학습이 진짜 중요해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보단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해야 똑같은 시간이어도 그 효율이 나아요.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던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좋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고생을 하더라. 네. 이상으로 한영외고를 다녔고 이제 졸업해서 고려대에 입학한 대학생이 된 지 한 달 된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고등학교 출신 사람들도 더 뵙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용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할게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